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북한 관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강철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강철한 TV 구독자 16만. 예, 예. 우리 날로 발전하는. 이봉 선생님이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또 예.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네. 자, 그 김정은이가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렸다는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에다가 그다음에 홍수가 연타서 그 태풍 맞았죠. 예. 게다가 유엔 제재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아버지 시대 김정일 때에는 네. 상당히 안 좋았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준 측면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거의 10년간 북한에 퍼졌죠. 쏟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김정일은 그 위기를 잘 넘겼죠.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들어와서 일단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빨리 이제 그 붕괴가 되고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과거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본인이 이제 판단력 부재로 인해서 네. 그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제재가 이제 촘촘히 들어왔는데 네. 이거는 과거의 아버지 시대보다 훨씬 더 그 정교한 그래서 빼도 박도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이 동참하는 이제 유엔 제재가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엄청 타격을 받았는데 네. 이제 마지막 숨통이 뭐냐면 그 중국의 시진핑이 그 김정은을 도와서 네. 약 한 100만 명의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작년 말에 뭐 했냐면 현정훈 회장의 그 금강산 다 털어가지고 네. 다 집을 지어놨어요 지금. 네. 그리고 평안도 그 양덕 지구에다가 온천을 11개 또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만 명을 받아가지고 한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벌려고 지금 준비 싹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마지막 남은 그 자기 비자금을 털어가지고 집을 싹 지어놨는데 네.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현금 고갈 상태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응?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그 북한 정권 자체가 지금 다 봉쇄했다 하다 보니까 외부 무역 거래도 안 되고 내부 경제 활동도 다 죽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도 돈이 많은 나라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네. 북한 같이 자원도 없고 돈도 없는 그 거지 국가에서 코로나를 막아놓게 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쫄딱 망한 상태에서 거기다 태풍이 거기다가 이제 태풍으로 이제 때려버렸는데 사실 올해 태풍이 너무 이제 심했어요, 사실은. 네. 그 장마가. 그래서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그나마 그 나무가 이제 촘촘하게 있으니까 큰 비가 와도 이제 그 홍수가 피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북한은 산에 나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베어버려가지고 민둥산이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이게 이 홍수 피해가 산사태가 나고 그런 피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태풍이 셌죠 이번에. 너무 셌어요, 사실은. 그래서 초비 올 때는 이제 황해도 지역을 한번 쓸었고, 그래서 김정은이 황해도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쇼를 했어요. 그게 무슨 토요타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이제 자랑질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황해도 도민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했는데, 자, 그걸로 끝날 줄 알았죠. 네. 근데 두 번째로 온 게 평안도로 때려가지고, 네. 미국의 그 삼팔로스라고 하는 그 미국 연구단체에서 영변 핵기지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영변 핵기지가 물에 잠길 경우에는 방사능 피해까지 지금 엄청나게 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북한은 아무 말도 없어요. 아, 그죠? 거기가 지금 위험하네. 예. 핵 그 방사능이 그렇죠. 피해를 봤으면 그거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있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영변 지구에 분강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이제 핵단지거든요, 여기가. 네. 그 분강 지구를 이제 부령강이라고 하는 강이 쑥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이제 그 핵단지를 감싸고 있는데 그 구령강이 이제 범람 직전에 이제 사진을 네. 찍었고 그 이틀날에 비가 더 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령강이 범람했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 그 방사능이 지금 이제 유출돼 가지고 네.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북한 정권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선수인데 자 뭐. 김정은이가 지금 황해도도 갔고 지금 함경도도 갔는데 네. 평안도는 안 갔어요 이 사람이. 그거 겁나니까 못 가는구나. 못 가는 거죠. 예. 근데 실제 평안도 지역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네. 피해가 많았고. 근데 김정은이 거기 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에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 미국의 38로스가 그 구룡강이 범람 위기에 놓여 있다. 그 뉴스가 딸랑 하나 나왔지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제일 큰 피해는 이제 그 방사능 피해가 지금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그 영변지구에 사찰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이게 진짜 방사능 누출이 된 건지 안전한지 이건 분명 이제 팩트. 그러네. 그거 예. 그거 거기서 만약에 방사능 유출 지금 거의 뭐 의심시되는데 그럼 우리도 안전지역이 아닐 수 있네요. 바로 소해로 흘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소해도 다 오염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지금 원래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만약에 다 볼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은 뭐 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구룡강이 넘쳐나서 북한 영변 단지가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먼저 이거 문제 제기해가지고 남북이 공동으로 어떻게 막아보자 이렇게 이런 걸 제안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뭐 북한 정권이 그거 싫어하니까 그런 건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변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났는지 이걸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야, 그런 거 왜 우리 정부 당국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조명을 안 하네. 왜냐면 그 일본도 그때 후쿠시마 그것도 태풍 쓰나미 이걸로 쓰나미 와가지고 이제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그 지진이라든가 태풍 쓰나미에 그 방지를 많이 잘해놓은 잘해놨죠. 나라인데 예. 그거 선진국인데도 그 피해를 봤는데 원전이 맞습니다. 예. 이 북한이 이거 엉터리 같은 나라에서 이번에 이거 핵기지 예. 여기 이거 피해를 봤으면 이 방사능이 이게 엄청나게 유출될 위험이 크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행히도 미국의 38로스가 이 구룡강 일대를 감시하다 보니까 지금 구룡강이 범람한 그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으니 망정이지 그런 것도 없었으면 이것도 볼 수가 없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 38로스를 지원하는 그 기관이 이제 그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지호 박사가 했던 이 한미연구소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만들어졌는데 한미 간에 이제 네트워킹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수화가 되고 있다. 이게 보수화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 가지고 한미연구소 작업을 끊었어요. 그럼 한미연구소 밑에 38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38로스는 이제 북한의 핵시설을 계속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한미연구소 작업을 끊은 이유가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끊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나 이거 어이가 없네. 예, 그래서 지금 이 38로스가 거의 망할 뻔 하다가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 흡수돼 가지고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로스가 하는 역할이 북한의 그 핵기지라든지 미사일 기지 또 화학무기 주요 군사 시설들을 집중 감시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미연구소의 작업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무리하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김정은 정권이 싫어하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먼저 문재인 정권이 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한미연구소가 이번에 발견해가지고 그 구룡강이 넘쳐나는 것을 이제 봤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태풍 마이삭. 그 마이삭이 이제 부산을 때리고 함경남도를 또 때렸어요. 바로. 근데 비의 양이 부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기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함경도 지역이 쑥대밭이 되니까 김정은이 직접 함경도에 갔어요. 가가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 회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시민 10,000명 이상을 그 차출해가지고 한 개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한 그 다음 날에 태풍 하이선이 또 날아갔어요. 하이선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연타로 때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함흥 바로 위에 있는 단천지구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단천은 어떤 곳이냐면 북한 최대의 마그니 사이트 광산이 있고 그 바로 위에는 검덕광산이라고 북한의 최대의 아연 광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이제 화대곤이라고 그 무수단이라고 들어봐요. 무수단. 그 미사일 쏘는데 바로 무수단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이 일대에 그냥 태풍이 불면서 비를 엄청 쏟아붓다 보니까
북한의 공식 발표는 2,000세대가 이제 그 물에 찼다. 침수가 됐고 다리 뭐 수백 개가 끊겼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000세대 이상이 지금 그 파손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 확대 회의를 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수해 방지하는 건데 군사위를 또 왜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그 그러면 이유는 이제 이제 미사일 기지 이런 거랑 미사일 기지가 관계가 완전 있다는 쑥대밭이 얘기지.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였어요. 예, 미사일 기지 뭐 이러면 그 이제 일본 그 동해안선은 뭐냐면 미국 그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있는 그 미사일 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동해안에 배치된 미사일 기지가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아주 뭐 기절초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촌 지구를 인민군 7군단이 완전히 봉쇄하고 유실된 미사일 각종 무기들을 갖다가 이제 통제하는 예. 그런 단계로 갔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피해만 온 것이 아니고 이 함경도 지역에 배치된 인민군 군단 그 기본 이제 군사 기지들, 미사일 기지, 또 이 포기지 이런 진지들이 전부 다 붕괴돼 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경제적인 붕괴, 군사적인 붕괴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면초가네요. 완전 사면초가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나요? 김여정한테 위탁 통치한다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가 나서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아니죠, 지금. 김정은에게 몸이 아프지만 자기가 안 나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일이 무너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뭐 짝퉁이 나간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김정은이가 나서 가지고 지금 그 한동안은 저 태풍 오기 전에는요. 예. 뭐 김여정이한테 위임 통치니 어쩌니 이러더니 태풍 온 다음에는 김여정이 쑥 들어가고 쑥 김정은이가 그냥 막 설치고 돌아다녀요. 왜 설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김정은이가 설친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 내부가 좀 이제 위험한 단계에 가고 있고 이제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단계를 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초기 태풍 피해 때에는 뭐 박봉주 부위원장 무슨 김재룡 부위원장 해가지고 그 부위원장이 나가서 이제 황해도 그걸 했거든요. 자기는 뒤에 빠지고 있고. 근데 워낙 급하게 지금 태풍이 들어오고 있고 북한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가지고 계속 그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라가 망할 때에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이제 첨부를 받아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발해가 망할 때도 사실은 백두산 폭발해가지고 그 재가 다 덮이는 바람에 그 민심이 막 동요해서 망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북한 정권이 망하려다 보니까 이 태풍이 그냥 연타 때리기도 하고 지금 유례 없는 장마가 지금 한 달 동안 오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긴 장마에 아무것도 쓸 게 없어집니다. 이게 방수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중요한 무기들 이런 것들은 이제 습도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달 장마에다가 이 비가 그냥 왕창 와가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함경 남북도 일대의 미사일 기지가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우리가 정보 당국이 이런 거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방사능 유출은 이거 뭐 일본 방사능 가지고서는 이 좌파 단체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울거먹고 있는데 북한은 이 바로 우리 이 코앞인데 여기 거기 또 더 열악한 데고 이제 박지원이 국정원장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북한이 지금 사면초가 아주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정치, 경제, 군사 면으로 다 붕괴 일보 직전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정권은 버티고 있어요. 망하진 않았죠. 네. 하지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시가 내려져도 먹히지가 않고. 식물인간 비슷하게. 예, 그냥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 역시 저항하면 총으로 쏴 죽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지. 이제는 저 정권을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의 정권 말기 막바지에 지금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